정도 감독사는 영화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네, 일요일 경마 부산 경마입니다. 7월 2일 벌써 7월 2일. 제가 서울 경마에 떠들었을 테니까 굳이 얘기 안 하고. 자, 7월 상금까지는 6월 상금으로 제가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월말 경마에 소속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일요일 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마 한대건의 음등패서 방송입니다. 자, 1경주입니다. 강조의 1300m 11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일단 뭐 액면상으로 눈길을 끄는 마필이 몇 마리가 있죠. 뭐 이번만 럭키노바, 3번 라이징 더비. 자, 이 두 마필이 공통적인 것은 승급전이라는 게 공통적이죠. 럭키노바도 사실 제가 계속 좋게 보진 않았는데 지난번에 또 오더라고요. 선유권 전개를 하고 나서 발주가 좀 매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약간 좀 행운 스토리한 마필이 덜미가 잡히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한계를 좀 빨리 드러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워낙에 뭐 명문마방이니까 19조에서 말을 더 만들어내겠죠. 하지만 보여준 걸음만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사실 아니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3번 라이징 더비도 마찬가지죠. 오르막다리 저름으로 출전 추도가 되기 전에 이 마필은 항상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경주로 입장할 때 입장 분량, 뭐 진입할 때 진입 분량. 그러니까 발주기 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그 전에라도 항상 좀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과실할 수 있는 마필은 절대 아닙니다. 상위권에 올라와서 1300m를 경험했다는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긴 한데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자, 충막감은 9번마 드림질주입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 연속적으로 입상을 하다가 지난번 경우 때 아쉽게 목차롭게 했는데 이 유연명 기술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드림질주는 워낙에 느린 타이밍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마필이죠. 개바닥에 누워있다가 한 발을 쓰든가 그러한 마필을 유연명 기수가 어떻게든 선입권에 가담을 시켜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게 맞습니다. 그 드림질주의 능력이 조금은 딸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마필이 뚝심 면에선 아무래도 검증이 안 된 신의 마필들 실전 경험이 작은 2번이나 4번보다는 조금은 더 낫지 않느냐. 외곽 게이트라 하더라도 정도현 기수가 지난번 주처럼만 조금만 더 서둘러서 가담을 시켜준다면 끝걸음 한발 싸움에서는 그것만 드림질주가 결코 밀릴 만한 마필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9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겠고요. 자, 문제의 마필은 6번과 서라벌 돌풍은 이렇게만 못 뛸 만한 마필이 분명히 아닙니다. 장기 휴양을 했는데 근육통 쪽으로 장기 휴양을 하고 나서 지난 5월 19일에 가능성을 남겼었는데 지난 6월 9일 경주에서는 발주를 하면서 좀 추돌을 했죠. 그래서 시종일관 후미권에서 전력만 아끼고 했는데 부산은 이렇게 능력을 좀 부진했던 마필도 어느 한순간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처럼 자신의 각질만 살려낸다면은 선전할 수 있는 6번과 서라벌 돌풍도 살려 넣으셔야 될 것 같고 1번 응림여수는 매번 그래요. 선두권에 가담해서 끈끈한 걸음이 있는데 선입권에만 무너진다면 어부지리격은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올라왔던 댄싱 블레이즈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추입형으로 각지변경에 성공한 게 아니라 약간 좀 어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산경마 1경주는 뭐 2번, 4번이 압도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저는 9번마 드림질주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다. 자, 9번을 놓고 2번마 럭키노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1번, 4번, 6번, 9번 놓고 1번, 4번, 6번은 방어하는 막건으로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자, 부산경 1경주의 특징 들으셨습니까? 자, 9번마 드림질주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입니다. 한대건 부산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1마리 앞에 출전을 했죠. 참 알다가도 모를 게 부산이라고. 이 오마 소나틸드가 매번 발주가 좀 안 좋았었죠. 뭐 등자에서 발이 빠지고 뭐 안장 밀리고 사연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계속적으로 노려오다가 너무 걸음이 안 나오고 늦바라고 흠비권에 자빠져 누워있길래 지난번 경주 때 약간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죠. 조금은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경주였었는데 1600m에서 선두권에 가담을 해버리고 선행까지 나서버리는 이런 계력을 보고 야, 부산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때는 좀 상황이 많이 틀려요. 56.4kg, 56.5kg에 중량을 짊어졌고 강력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저는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10번마 바운드 코리아가 강력한 축막강입니다. 최근 경주에 선두권에 가세를 하면서 꼭 뚝심을 보였었고 지난번에도 아쉽게 석패라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걸음이 터졌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경주 자체가 이 국산마 5등급의 기용마들 모아놓고 때리는 1600m입니다. 항상 이 1600m에서는 변수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번 바운드 코리아를 놓고도 여러 방을 구매해서는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적정한 배당에서 그리고 적정한 전개에서 적정한 능력 모든 것을 삼박자를 가로막힌 그 마피를 한번 누려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막감 정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0번 바운드 코리아 놓고 하십시오. 10번 바운드 코리아 놓고 한대건 때리는 막권 현장에서 시원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첫 번째 매일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상경주 넘어가겠습니다. 12마리 마필 출전했고요. 아직 가장 관심을 받는 마필이 바로 이 9번마 캡틴 블레이드와 정말 트리엄 마초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경주거리 1300. 지난번에 1000m가 1200m를 섭렵한 고마 캡틴 블레이드가 야 이거 꽤 뛰겠는데 이러한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6월 9일 경주에는 따라갔고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직선 끝걸음도 나쁘지 않았었고 많이 3km의 감량 혜택. 자, 이번에는 혼합 4등급 경주에 올라왔죠. 승급을 하고 나서 감량까지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꺾어질 만한 마필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고마 캡틴 블레이드가 지난번에 많은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3반 차이 나긴 했지만 상대들이 원체 약했었죠. 그래서 그런 약체 편성에서 이렇게 쉽게 못 이기는 걸 보고 아이 별거 아닌가 했는데 편성을 보니까 또 되겠네요. 네, 뭐 캡틴 블레이드 인정을 하시고 또 다른 인기권이 3번 테리안 마초 안 될 것 없어요.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도 가능하고 최근에는 따라가는 전기에서 1300m는 충분히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외산 마필입니다. 그래서 국산 마필 틈에서는 자신감을 채워야죠. 3번 테리안 마초 관심 가고 지금 영광의 컨트리는 승급전이긴 하지만 최근 경주 거림이 상당히 좋아요.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인데 혼합급 경주에 나오면서 4km 감량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번 막 게리매 질주, 느취파는 마필, 일본 폭풍의 장 이런 마필들이 뭐 대한마권으로 팔리는데 어떻게 보면 혼전 와중에 터질 것 같긴 하지만 인기권의 마필들의 전력이 좀 더 앞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9번 놓고 4번, 7번 이 두 마필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변이 나온다면 1번, 2번인데 현장에서 한번 배당 나오는 마필 한 마리만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놓고 하겠습니다. 9번 놓고 4번, 7번 두 마필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4경주입니다. 경로리 1200m 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6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8경주 7경주입니다. 델몽아 터틀령은 데뷔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입니다. 마필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마필은 아니고요. 뚝심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하다 저는 봅니다. 한번 3정어 게임 국내산 마필로 포인마죠. 이제 포인마가 단독 선행을 나가서 사실 맞는데 거리를 너무 늘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단점이긴 한데 이걸 주동선에 가볍다는 점을 봤을 때는 3정어 게임 무리할 수 없겠습니다. 4번 놓고 1번 바깥쪽에서는 8번 프라이즈 킹이 따릅니다. 선두 4번 삼정어게인입니다. 4번 삼정어게인 우승을 차지하면서 난 지난번에 그 배당판에 바람 불은 거 보고 깜짝 놀랐네. 바로 2번마 슈퍼짱짱이죠. 슈퍼짱짱이가 천하통일과 들어오지 않았다면 대끼리 막권이 됐을 겁니다. 아마 인기리였던 아드레진주와 함께 대끼리 막권으로 배당판에 3분 전에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었죠. 슈퍼짱짱이는 사실 데뷔했을 당시에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갈 정도로 순발력에서 두각을 나타냈었고요. 그 경주 이후에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의도적으로 하면서 걸음이 믿음을 안 줬죠. 계속 덜미가 잡히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야 어떻게 저런 마필이 배당판에 바람이 불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지없이 버텨내더라고요. 이런 게 아마 정보 소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한대가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뭐 맞춰드리지 못했지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경주가 아니었었나. 저는 이번 경주 역시 이번 슈퍼짱짱이를 놓고서 승부에 들어가 볼 생각은 없습니다. 아마 배당판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겠지만 한대관이 노리고 있는 마필은 절대적으로 지난번 경주와 같이 타선은 올 수 없다. 이 마필의 각질을 모르고 기수가 멍청하게 탄 것이다. 이 마필의 각질만 제대로 살린다면 여기서는 충분히 대가리급이다라고 자신하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을 놓고 한대관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경주의 본질을 파악을 하면 경주의 핵심을 파악을 하면 적중하기 어려운 경주가 아닙니다. 거품 인기만인 이봉화 슈퍼짱짱이가 또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을 충마로 녹화하지 않기 때문에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생겼고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배당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예요. 4경주. 이 한 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 반드시 적중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5경주입니다. 1800m의 9마리 마필들. 뭐 어느 정도 우위를 드러났죠.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5번, 6번 이 3마리 안에서
일단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충막감은 6번가 디바인킹. 선행, 추입, 뭐 다 유리하죠. 지난번에 1800m도. 솔직히 이 디바인킹이 지난번 1800m에서 개는빵을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우승까지도 가능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심하게 늑발을 했죠. 꼬꾸라지면서 후미권 전개로 일관이 됐었고, 코너에서 안쪽을 파고들면서 이제 걸음을 보여줬는데, 뭐 시원했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마필이 원하는 전개를 풀지는 못했죠. 선두권 가담도 아니고, 시초음관, 최후미권에서 경주를 펼쳤다는 부분이 디바인킹에 대한 잠재 능력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마필이고요. 이거 디바인킹은 당연히 충막감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의 신화도 괜찮았어요. 코리안 더비 출전 이후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워낙에 이 마필은 결정력이 없는 마필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마필이긴 하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와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오면 매직 나인은 사실 편성덕에 온 거죠. 능력으로 왔다기보다는 좀 힘든데, 56.5kg 부산역까지 올라가서 도전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상대 세력에 비해서는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어부지리격으로 추입할 수 있는 8번와 강한 남자, 9번 화려한 함성, 이런 나필들이 좀 2번권에 도사리고 있지만, 6번, 2번의 막권을 깨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부상님과 오경주는요, 6번과 디바인킹을 놓고 2번과 태양의 신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뭐 5번, 8번, 9번 이 세 마리 안에서 뭐 후차권의 싸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놓고 2번 막권이 일단 우선적인 공격 막권이 되겠습니다. 자, 부상님과 6경주입니다. 1등으로 펼쳐지는 11만의 아필들. 오래간만에 나오네요. 오또 오뚜기. 그래도 부산벌을 대표하는 안말 최강자였는데, 안말 대상경주를 다 떠나보내고 일반경주에 띠칸이 나왔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오또오또이가 안말 강대로 등극을 했었는데, 뭐 큰 질병은 없어요. 사실 질병 없이 그냥 휴양을 한 걸로 봐서는 김영관 쪽에서가 말을 좀 아낀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상 뭐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낫다고 보여지고, 적정거리 1200m는 뭐 따라가서도 경쟁력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 없겠지만 공백기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있죠. 자, 사라본마 페르디도 포멀로이는 지난번에 대상경주 네노라는 1200m의 강자들과 만나면서 외곽에서 포지션을 하면서 선행조차 못 나갔죠.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58kg의 중량이긴 하지만 뭐 선행이 나까지 되기 때문에 역시나 뭐 충막감으로는 무시할 수 없겠고, 이런 매치 파워, 뭐 트리플 파이브, 뭐 객관적으로 1200m에 검증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다른 마필들은 뭐 전력상으로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약간 우열이 좀 드러났어요. 그래서 4번을 놓고 1번, 2번, 5번 중에서 주력 막권을 선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조금 애매하네. 현장에 가서 컨디션 파악한 다음에 4번을 놓고 한번 이번 경주는 공략을 하겠습니다. 4번 놓고 1번, 2번 중에서 그래도 뭐 주력 막권 선정하지 않을까. 인기 마필이에요, 회당판에. 근데 1등급 1200m에서 2변을 요구하기에는 다른 마필들의 능력이 올라오는 걸음이 좀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장까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놓고 1번, 2번, 그리고 5번까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산경마의 모든 예상을 마쳤고요. 부산경마 승부처 2경주와 4경주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서울경마가 같이 엮여 있으니까 서울경마 참고해 보신 다음에 중간중간에 사주신다면 내건 기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